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? 한때 소셜미디어만 켜면 꼭 보였던 사람들, 바로 카푸어 말입니다.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?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거짓말처럼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냥 싹 증발해버린 것처럼요. 한국 사회의 어떤 독특한 욕망을 상징했던 이 카푸어들, 그들의 흥망성쇠,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비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따라갈 거냐면요. 먼저 이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미스터리부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자동차가 한국에서 성공의 대명사가 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캐볼 거고요. 카푸어 현상이 어떻게 태어나서 정점을 찍었는지, 또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의 열망에서 조롱거리로 뚝 떨어졌는지 그야말로 극적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. 그들은 도대체 왜 사라졌는가? 그 답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다음엔 또 어디로 향할지 그 미래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, 소셜미디어 피드는 카푸어 이야기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잖아요. 누군가 번쩍이는 새 차 자랑이라도 올리면 순식간에 화제가 되고, 뭐랄까, 하나의 거대한 놀이처럼, 문화처럼 번져나갔단 말이죠. 네, 바로 이 문장. 어쩌면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. 집은 반지하, 차는 벤츠. 한 세대의 욕망과 또 현실의 그 아득한 괴리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었을까요? 소셜미디어를 그야말로 지배했던 그 많던 카푸어들, 정말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카푸어라고 할 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이게 중요하거든요. 그냥 할부로 차를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, 터무니없이 비싼 차, 특히 수입차를 사느라 기본적인 생활까지 위협받는 사람들.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해서 실제 내 삶을 담보로 접는 아주 위험한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? 왜 많고 많은 과시의 대상 중에 왜 유독 자동차였을까요? 한국 사회는 대체 왜 자동차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시간을 꽤 멀리,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자동차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단계별로 진화했는지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. 70년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이었죠. 그러다 80년대,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도 이제 차 한 대 굴린다는 게 중산층의 증표가 됐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찾아옵니다. 시장이 확 열리면서 2000년대부터는 BMW, 벤츠, 아우디 같은 독일차들이 국산 고급차를 완전히 밀어내고 성공의 새로운 기준,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버린 겁니다. 90년대가 되면요, 이 자동차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됩니다.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서 때로는 범죄의 표적이 될 만큼 강력해진 거죠. 199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이 남긴 이 말. 그랜저라는 자동차 한 대에 얼마나 무서운 질투와 선망이 담겨 있었는지 그 시대의 단면을 정말이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. 자, 이렇게 자동차가 성공의 상징이 될 무대는 수십 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차려졌어요. 그런데 2010년대에 여기에 그냥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이 터집니다. 바로 문화, 경제, 그리고 금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면서 카푸어 현상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.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한번 보세요.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조각들이 어떻게 수입차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는지를요. 내 성공을 보여줄 무대,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와 플렉스 문화가 유행했죠.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? 집값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고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. 바로 그 좌절감과 박탈감의 틈새를 캐피탈사들이 누구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달콤한 할부 상품으로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. 이건 뭐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유해할부라는 아주 교묘한 금융상품이 있었습니다. 함정이죠, 사실은.
월 20만 원의 BMW 오너가 되세요? 여러분,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처음엔 돈을 조금 내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차값의 대부분을 폭탄처럼 한 번에 갚으라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겁니다. 한때는 이런 플렉스가 분명 선망의 대상이었단 말이죠. 와,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. 이런 욕망을 자극했죠. 근데 영원할 것 같던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. 대체 왜,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? 이게 카푸어 현상이 가진 가장 큰 비극이자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.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, 인정받으려고 산 차가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선망의 대상은 한심한 존재로, 부러움은 조롱으로, 플렉스는 금융문맹의 상징으로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습니다. 나도 한번 해볼까? 하던 생각은 어느새 쯧쯧 저 사람 인생 참 하드모드로 사네 라는 비아냥으로 대체된 겁니다. 그리고 온라인 문화의 그 잔혹함은 이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. 누군가 새로 산 고급차 사진을 올리면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리기 시작했죠. 영정사진. 그 사람의 재정적인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는 정말 끔찍하고도 서늘한 농담입니다. 한때 그토록 빛나던 부러움은 이렇게 차가운 경멸과 어두운 유머 뒤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말이죠. 그렇게나 강력해 보였던 이 트렌드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? 이건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.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딱 맞물리면서 이 현상을 그냥 끝장내버린 거죠. 이 현상을 끝내버린 결정타들을 한번 보시죠. 첫째, 문화적인 역풍이 불었습니다.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카푸어의 비참한 현실을 계속 폭로하니까 이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. 둘째, 지위 인플레이션이 와버렸어요. 길거리에 독일 3사차가 너무 흔해지니까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거죠. 셋째, 여기에 경제적인 현실이 결정타를 날립니다.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할부 이자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은 건 바로 세대의 변화였습니다. 자동차를 소유가 아니라 그냥 이동수단으로 보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죠.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저희의 추측이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에요. 실제 데이터가 이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국의 2030 세대가 새로 차를 사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건 젊은 층이 이제 자동차를 반드시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이 현상은요,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변화의 한 조각이기도 합니다.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처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자동차는 더 이상 신분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목적인 이동수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카푸어가 설 자리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카푸어라는 단어는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일까요? 정말 그들의 움직였던 그 과시하고 싶은 욕망, 그 욕망 자체도 같이 사라진 걸까요? 아니죠.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된 형태로 진화할 뿐이죠. 과시의 무대가 자동차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. 이제는 누구나 아는 수입차 대신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명품,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특별한 경험 혹은 아주 깊이 파고든 니치한 취미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고 하죠. 인스타그램에 떡하니 올리기보다는 더 은밀한 플랫폼에서 보여주고 단순히 돈 많은 영앤 니치가 아니라 교양 있고 취향 좋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뭐랄까 욕망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. 자동차라는 거대한 욕망의 상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과시하고 싶은 이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분명 새로운 형태의 푸어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. 어쩌면 그 다음 시대의 푸어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푸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